건이시오. 피부는 까맣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 마른 체형이었지만 노인은 매우 정정해 보였다. 우린 우리의 신분과 여기에 온 목적을 얘기한 후 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멈, 손님이 오셨구려.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내와요. 그러자 노인의 아내가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누구인지 묻고는 우릴 반갑게 맞이했다. 안방에 앉자마자 노인은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저 집에 참 사고도 많이 났지.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가 나고, 다시 조용하다 싶으면 또 사고가 나고. 혹시 어르신, 대략 20년 전, 그러니까 애 키우던 집 하나 있었잖아요. 20년 전. 20년 전이라. 군인 가족인데 중사 한 명이 자기 아내 죽이고 자살한 사건 말입니다. 아, 그 친구. 그제서야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며 대답했다. 그때 노인의 아내가 옥수수가 담긴 양푼 그릇과 음료수를 들고 들어왔다. 그 친구, 저 집에서 6년 가까이 살았지. 참 좋은 친구였어. 얼굴 잘생겼지, 성실하지, 인사성 밝지. 동네에 나이 맞는 처녀라도 한 명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서 산 후 4년쯤 되었을 때인가 여자 하나를 데려와 살더라고. 결혼할 여자친구라면서 데려왔는데 아주 고운 색시였다. 그 친구만큼이나 예의도 바르고 부지런했지. 혼인식도 안 하고 산 것 같았는데 마치 부부처럼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니까. 노인은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담배의 재를 털어낸 후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색시의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을 출산한 거야. 참 빠르기도 하지. 그때쯤 그 친구는 혼인신고를 하고 애 출생 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모든 걸 경험해본 내 나이에도 여간 부러운 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죽던 그 해에 우리 동네에 작은 부대가 하나 이전해 왔어. 아주 멀리서 온 부대 같더라고. 부대 마크도 다르고 다들 처음 보는 군인들이었어. 아주 먼 곳에서 훈련 지원을 나왔다 그러더라고. 6개월 정도 머물다 갈 거라면서 막사도 천막을 쓰고 밥도 이동식 쥐사기로 해먹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 부대가 이 동네에 온 뒤로 이상한 말이 돌았어. 노인은 잠시 쓰디쓴 표정을 지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아내도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뱉으며 가슴을 잠시 쓸어내렸다. 그때가 그 친구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야. 어느 순간부터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나돌더라고. 무슨 소문 말입니까? 아니 글쎄, 그 색시가 술집과 다방을 떠돌며 몸을 팔던 여자라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전에 온 그 부대원들 사이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 원래 그 부대가 있던 동네에서 그 색시가 그런 일을 했었나 봐. 돈 좀 벌어서 거길 떠나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던 차에 그 중사 친구를 만난 거지. 어이구, 그런데 이게 뭔 운명의 장난이래. 색시를 알고 있던 그 동네의 부대가 이전을 해왔으니. 노인은 손에 든 담배를 재떨이에 짓이겼다. 여기는 워낙 동네가 작고 군부대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군대 아니든 바뀌든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어디서 엿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친구 귀에도 그런 말이 들어간 것 같아. 그 뒤로 그 친구는 항상 술에 쩔어다녔고 마을 어귀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뻗어있는 경우도 몇 번 봤지. 일을 마치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매번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 그렇게 금실 좋았던 부부가 저렇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도 다들 안타까워했지. 그럼 그 여자분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요 앞 읍내에 가면 작은 철물점이 있어. 농기구도 팔고 뭐 그런 곳이지. 그런데 예전엔 거기가 술집이었어. 칸막이가 쳐져 있는 요종 같은 술집이었지. 그날도 그 친구가 혼자 거기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셨나봐.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옆칸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들었나봐. 술집 주인년과 떠들고 있는 군인이었는데 술집 주인년 얘기로는 아마 대이였다고 했지. 얘기를 옆 귀로 듣던 노인의 아내가 분통이 터지는지 격앙된 목소리로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 년놈들 모두 취해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의 대이가 그 친구가 옆칸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색시 건드린 얘기를 하더래. 뭐라더라. 얼굴 카페에서 원래 잘 안 주는 년인데 자기가 제일 먼저 뚫었대나? 자기가 여자 하나는 제대로 죽여놓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 방에 찾아왔대. 그러고는 실증이 나서 차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놈 저놈들이 돈 줘가며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여자와 잡았다는 거야. 그 아이도 누구 애기일지 모를 거라면서 사람으로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계속 씹으렸나 봐. 옆칸에서 그걸 듣고 있던 그 친구의 심정이 어땠겠나. 그 얘기를 들어준 술집 주인년이 미친년인지 지가 술에 취해 바로 옆칸에 그 친구가 있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친구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그제서야 그 주인년이 그 친구를 알아보고 대의를 피신시킨 거야.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나서 만취한 그 친구가 소총을 들고 오더니 술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대의가 있던 칸으로 죽여버리겠다면서 총을 난사한 거야.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고는 불을 붙였다. 길게 한 모금을 들이킨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 귀신의 장난이란 말인가.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 대위가 아닌 그 친구 부대원 2명이었어. 그 술집녀는 안쪽에 주방에서 일하다가 숨어서 지켜봤나 봐. 그 친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대. 죽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걸레 같은 년을 죽여버리겠다며 총을 들고 뛰쳐나가더래. 주인녀는 직감적으로 그 걸레 같은 년이 그 친구 아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결국 부대에 연락이 닿아서 그 친구 색시한테까지 전해졌나 봐. 우리는 그날 동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거의 9시쯤 되었을 거야. 그 친구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싸우는 정도가 너무 심한 거야. 뭐라더라. 네 더러운 몸에서 나온 자식 새끼 어디 있냐면서 막 때려 부수고 난리가 아니었어. 노인은 연속되는 단백질에 목이 탔는지 앞에 있던 음료수를 한 모금 들이켰다.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마침 사이렌이 울리면서 엄청난 숫자의 경찰과 군인들이 몰려오더라고.
내가 여기 살면서 그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는 건 처음 봤다니까. 그런데 그 소리에 그 친구가 마지막인 걸 직감했는지 갑자기 방 안에서 총소리가 나더라고. 그때 색시를 죽인 거지. 대문 앞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직감하고서는 사람 죽었네 소리치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총소리가 나더라고. 그 친구가 자살한 거야.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린 잠시 숙연해졌다. 아무 말 없이 몇 초가 지나자 다시 노인이 입을 열었다. 거기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경찰서에 모두 불려갔어. 그 술집 주인년도 있었지. 그년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지더라니까. 우리 할몸을 비롯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년 머리채를 잡고 패댕이를 치고 난리가 아니었지. 이를 듣던 노인의 아내가 분노가 치미는지 이를 갈며 화를 냈다. 이에 노인은 다시 한번 음료수를 들이키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화나게 하는 건 그 대위라는 놈이 부대 복귀를 핑계로 나타나질 않는 거야. 6개월 정도 머문다던 부대인데 무슨 얼어 죽을 복귀야. 한 가정을 그렇게 처참하게 박살내놓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쌍놈의 새끼가 어딨어. 그놈 얼굴이라도 한번 봤어야 했는데. 에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노인과 아내는 연신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런데 말이야, 조사 중에 미처 생각 못한 게 있더라고. 애가 안 보이더란 말이야. 경찰들 얘기로도 현장 조사 중에 애를 본 적이 없었다는구만. 우리는 혹시나 다른 집에 애를 맡기지 않았나 싶어서 그 애를 찾아 돌아다녔지. 근데 결국 못 찾았어. 거참, 어디 멀리 친정집에 갔다가 우연히 애를 맡기고 돌아와서 변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영거도 모르는 낯선 색시라서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 업종에 있던 색시라 돌아갈 친정집이 없었는지도 모르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구만.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린 아기 얘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두 번째 담배를 재떨이에 짓이기던 노인이 말을 이었다. 그 뒤로 저 집에서 많이들 죽었지. 자네 군수사관이라고 그랬으니 할 것 아닌가. 모두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죽지 않았는가. 이에 수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사람 죽이고 살아남은 군인들은 죄다 사형됐대지 아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조사받으면서 공통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 애기가 실종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어쩌면 그 전에 죽은 군인들도 들었을지도 모르지. 망자는 말이 없으니 알 턱이 있나. 아마 그 섹시 애기는 죽었을 거야. 가까이서 죽었다면 여길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멀리서 죽었다면 그 애기 홀령이 지의 애미 찾아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몰라. 그래서 그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 생각해보게나. 자기 어미를 죽인 사람이 군인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군인들만 해를 당하지 않았나.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건의 합의를 보고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그 애기 저희가 찾았습니다. 내 말에 두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그 색시의 아들 저희가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 죽지 않고 살아있었나? 지금 어딨나? 나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 그리고 눈을 바닥에 깔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게 조금 전에 마루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노인의 아내가 두 손으로 방바닥을 치며 울먹였다. 아내와 달리 노인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 불쌍한 것을 어찌할꼬. 노인의 아내는 탄식과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내뿐만 아니라 노인의 눈시울도 촉촉히 젖어있는 듯했다. 애를 멀리 숨길 만한 시간이 없었나 보구만. 세상에나,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꼬.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모금의 음료수를 들이켰다. 그리고 빤히 우리를 쳐다보며 10여 초간 말을 아끼던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애 어떻게 할 텐가?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희도 오늘 밤 사건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럼 빨리 그 애를 데리고 가게. 어디로 말입니까? 지 어미의 무덤으로 말일세. 그래야 이 악몽 같은 저주가 풀릴 걸세. 그 친구 시신은 부모들이 거두어 갔는데 그 색시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며 색시 시신은 거두지 않고 가버렸다네. 연고가 없는지라 경찰서에서 그냥 화장하려고 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거두고 상을 대신 치러주었네. 언젠가 어미의 무덤에 장성한 아들이 찾아와 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그때 그 어린 모습으로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다니. 노인은 눈물을 감추려는 듯 한 손으로 두 눈을 감쌌다. 어르신, 그 무덤이 어디입니까? 찾기는 쉽다네. 약도를 그려줄 테니 거기로 가게. 노인은 작은 노트의 한 페이지를 찢어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그려나갔다. 노인이 그린 약도를 보자 그곳이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마을 외가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대문까지 배웅 나온 노부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 애 좀 볼 수 있나?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신 상태가 좀... 어디 상처를 입었는가? 담요에 쌓여 있어서 질식 쌓였거나 그대로 굶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에 노인의 아내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입을 굳게 한번 다물더니 말을 했다. 알았네. 부디 잘 묻어주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뒷정리는 잘해줄 걸세. 우린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오는 내내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우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선 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시 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왔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그 아기와 엄마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잠시 동안 망감에 젖어 방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최 상사. 오랜만이야. 우리는 고개를 확 돌려 그 낯선 목소리의 정체를 찾았다. 대문 밖에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서너 개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와 수사관은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관이 그들을 알아보았는지 입을 열었다. 네가 여기에 왜 왔어? 나는 뜬금없는 상황에 수사관에게 조용히 물었다. 누굽니까? 군단 수사관 놈인데 제 동기입니다. 그들은 곧 대문 안으로 들어서더니 우리 앞에 딱 멈춰섰다. 모두 4명이었다. 수사관 동기라는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손전등에 간접적으로 비추어진 그의 얼굴 표정은 매우 차가웠다. 그리고 우이 아래 그들이 들고 있는 소총의 머리가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박한수 대인님. 저는 군단 수사관 정필목 상사입니다. 그는 가볍게 오른손을 눈썹 가까이 들었다 내리며 예를 표했지만 그의 말투는 매우 거만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대인님, 무슨 일이라뇨?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미 나는 그가 이곳에 왜 발을 디뎠는지 알고 있었다. 단지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공색한 질문에 군단 수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입꼬리를 올렸다. 무슨 문제? 지금 저와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말장난이라뇨. 아니, 아실만한 분이 소속 사단장의 명령도 어기고 위수 지역까지 벗어나서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누가 그러던가요? 사단 헌병대 수사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말이죠. 그래서 이 비오는 야밤에 찾아다니느라 고생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위수 지역 검문소에 모두 연락해보니까 어디 멀리까지 가신 모양입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여기에 왔더니 저 친구 차가 보이더군요. 몇십 분 기다렸는데 힘들었습니다. 오만방자한 말투가 너무나도 듣기가 싫었는지 수사관이 격한 어투로 말을 내뱉었다. 그래서 네가 어쩔 건데? 수사관의 말에 군단 수사관은 그나마도 남아있던 기분 나쁜 미소를 지워버리며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이 야밤에 너하고 소꿉놀이 하러 왔겠냐? 가라. 네가 뭘 하러 왔든지 관심 없어. 군단 수사관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 턱을 잠시 치켜 올리며 삐죽거리는 입으로 말을 했다. 야, 다치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호송차에 타라. 뭐 이 새끼야? 수사관의 격한 언사에 군단 수사관이 가소롭다는 듯 한쪽 입술을 치켜 올렸다. 이런 미친 새끼가 사단 수사관 주제에 뭘 잘났다고 욕지랄이야? 조용히 타면 니네 사단장한테는 입 다물 거고 만일 껄렁대면 군단에 보고해서 그냥 옷 벗게 만들어버릴 거야. 뭐 이 새끼야? 아이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체포해. 군단 수사관의 한마디에 뒤에 서있던 소총으로 무장한 3명의 병사가 움직임을 보였다. 잠깐만요. 나는 그들을 잠시 정지시켰다. 뭐 할 말이라도 있으십니까? 여전히 그의 말투는 싸가지가 없었다. 우리에게 1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진해서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12시가 넘어가는데 저희 보고 1시간이나 더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진짜 문제는 저 친구가 아니라 대위님이십니다. 사단장 명으로
헌병대에 연금당하신 분이 부대를 벗어나서 위수지역까지 이탈하시고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급히 할 일이 있습니다. 1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나의 간곡한 부탁에도 그는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대응했다. 급한 일? 이봐요 대인님, 사단 헌병대 수사과장이 지금 사단에 보고하겠다고 난립니다. 괜히 당신네 헌병대장이나 수사과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협조하십시오. 우린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까? 에? 이미 그의 말은 어린아이의 잘못을 훈계하는 호통이었다. 그런데 나는 조금 전부터 군단 수사관 뒤에 서 있는 병사 한 명의 기이한 행동이 눈에 거슬렸다. 어둠 속에서 우위를 뒤집어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꾸 턱을 이리저리 좌우로 채며 뭐라고 궁시렁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 친구 왜 저러는 겁니까? 나는 머리를 옆으로 살짝 눕히고 군단 수사관 뒤에 서 있는 그 병사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대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군단 수사관은 나를 바라보며 물었지만 잠시 후 뒤에서 들리는 낯설고 괴기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군벌이